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먼저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바로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상단 저장 아이콘, 단축키는 컨트롤 S죠. 찾아보기를 누르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기에 저장을 하고요. 파일명 저장 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이름 정하는데요. 수험번호 없다면 교재에 있는 거나 임의의 숫자 8자리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시험 볼 때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중요한 내용들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구성,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글자는 검정 또는 흰색, 나머지는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 구성에선 먼저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하기 전 먼저 작성할 내용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슬라이드 크기, 이 지시가 있죠. 그래서 디자인으로 가서 오른쪽 끝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이렇게 누른 다음에요.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 그 다음에 아래쪽 시작 번호는 1,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최대와 맞춤 확인 이게 있는데요. 어느 걸 하든 상관없는데 저희는 항상 맞춤 확인했죠. 이거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 이 슬라이드 노트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밀어서 닫아버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슬라이드 축소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1번 제목 입력하는 것만 있죠. 이제 보기로 가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더 많이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교재에서 파트 1에서는 첫 번째 슬라이드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 이걸 가지고 작업하는 거 했을 거예요.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슬라이드 세 번째 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것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작업을 하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다른 건 손대지 말고요. 오른쪽 끝에 샵 표시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슬라이드 번호인데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거를 작성하라고 했죠. 그러면 하단 로고는 글자가 조금 작게 되어 있어서요. 홈 탭 가서 글자 크기를 이렇게 16으로 키워 놓을게요. 글자의 색깔 검정 또는 흰색이니까 이 슬라이드 번호도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하단 로고 만들게요. 제목이나 하단 로고 이 순서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보이는 것 그대로만 나타나면 되는데요. 쉬운 것부터 먼저 만드는 건데요. 왼쪽에 하단 로고 만들기 위해서 삽입, 그리고 그림 누른 다음에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러면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그리고 이 안에 픽처 폴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은 이미 이전에 강의 보면서 픽처 폴더 브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 있는 픽처 폴더 여기다 복사해 놓았을 거예요. 픽처 폴더 안에 이렇게 파일들이 있는데요. 파일 이름 동일한 거 없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로고 3.jpg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삽입되죠. 그러면 위에 메뉴에는 그림 서식이 나타났죠. 제일 왼쪽에 조정 색이 있는데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 투명한 색 설정이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조금 바뀌었죠. 그러면 배경 부분, 이 부분 클릭하면 그 색깔이 투명하게 바뀌어져요. 그러면 그림의 모서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가로와 세로 크기 동일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보면은 동일하게 이 그림이 왼쪽 하단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크기, 최대한 비슷한 위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정확한 크기나 위치에 대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틀리게 작성하더라도 그게 감점되진 않아요.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되는 정도로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상단에 제목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제목 뒤에 그림이 먼저 나타나죠. 뒤쪽에 가려지는 그림부터 먼저 만들면 돼요. 이제 삽입 메뉴 가주세요. 여기에 도형이 있고요. 홈, 여기에서도 도형 같은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도형 목록 찾아서 보면 같은 도형이 있으니까 그 도형에서 찾아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뒤쪽에 이렇게 커다란 도형, 이거는 사각형의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직사각형, 이거를 클릭하고요. 이제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 만들어지는 도형 바로 삽입할게요.
위에 도형 서식이 나타났는데 왼쪽에도 도형 목록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삽입할게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에 있는 도형, 이걸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색상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색상 이름에 대해서는 시험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색상은 여러분이 지정해야 되는데요. 시험지를 봐도 실제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색상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진한 색상으로 된다면 이걸 흑백으로 변환하면 보기 한번 볼까요? 흑백으로 여기 회색조로 변환한다면 짙은 색깔은 짙은 회색, 그리고 옅은 색이라면 옅은 회색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도형 서식,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 할 수 있는데요. 위쪽에 옅은 색 있고 아래쪽에 짙은 색, 그리고 표준색도 있죠. 그리고 제일 위쪽에 아래 색들에 대한 기본 색상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색상 중에 원하는 색 아무거나 지정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앞쪽에 제목이 흰색 글자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짙은 색 지정해 놓으면 글자가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놓아도 되고요. 임의의 색상으로 변경하라고 했으니까요. 색상 아무거나 다른 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아래쪽 또는 위에 선택하고 싶은 거 하나 선택을 하세요. 이제 뒤쪽에 있는 색상, 이거는 문제지에 보면은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색이 다른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색이 아닌 다른 색 아무거나 지정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세요. 그리고 전체 구성과 슬라이드 2, 여기에서는 도형 선 없음, 이게 꼭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도형을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 이걸 눌러주고 이렇게 클릭, 이러면 두 개 같이 선택되죠. 이 두 개 도형을 동시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이렇게 꼭 해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 가려져 있는 글씨 써 있는 상자, 이게 제목을 입력하는 건데요. 먼저 테두리 선택,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가운데 이쯤에 있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앞쪽에 나타나면 앞쪽에 도형,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 도형에 맞추거나 아니면은 전체 슬라이드 이렇게 맞춰 놓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은 글자가 가운데 맞춤되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홈 여기에서 단락에 가운데 맞춤 이렇게 지정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가운데 맞춤이 아닌 왼쪽 정렬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맨 앞에 위치는 꼭 이렇게 앞쪽에 도형 여기에 맞춰서 글자가 여기 안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가운데 맞춤이니까 여기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홈에서 글꼴 지정할게요. 시험장에서 글꼴 설정 슬라이드 6까지 작성할 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번 여기서 글꼴 찾으려면 어렵죠.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나타나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 시험장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바로 여기 바뀌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그리고 전체 구성에 제목 글꼴 지정되어 있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중에 하나 바로바로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도둠의 글자 크기 44인데 여기에서 한 단계 낮게 한번 클릭, 그러면 40포인트 바뀌었죠. 그리고 글자색 흰색으로 바뀌어야 되죠. 여기에서 흰색 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설정, 이 3가지는 모두 완료했는데요. 이제 전체 구성의 내용을 보면은 2에서 6 슬라이드 여기에만 이게 나타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머리글, 바닥글 이걸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4개 선택할 수 있죠. 첫 번째 선택하는 건 슬라이드 번호, 저희가 처음 설정한 거죠.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왼쪽에 나타나 있던 아무것도 없던 슬라이드, 여기에는 아무 내용도 현재 작성한 이 3개 나타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 체크, 이렇게 2개만 체크하고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이 전체 구성에 대한 것 모두 완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다시 가주세요. 이제 여기를 나가면 되는데요. 파트 1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하고 두 번째 여기에서 작업한다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요거 체크해줘야 합니다. 저희는 슬라이드 마스터 세 번째 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이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전히 왼쪽 축소판에는 아무것도 없는 1번 슬라이드만 있죠. 이제 여기를 엔터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걸로 이렇게 2번 나타나죠. 만약에 다른 모양이 나타난다면 위에 슬라이드 홈에 있죠. 여기 레이아웃 연 다음에 제목 및 내용 이거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엔터키 누르면 계속 이것만 나타나는데요. 6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1번 다시 슬라이드 여기로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파일 저장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틈틈이 왼손으로 단축키 컨트롤 S키라고 했죠. 그걸로 저장을 해두세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혹시라도 이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더라도 파일은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 이 작업을 할게요. 괄호로 1번 지시 있고요. 세부 조건 동그라미로 1, 2,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출력 형태 옆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 빼고 출력 형태 보이는 것 모두 작성을 해주면 돼요. 먼저 1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 이거는 선택해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아무 쓸모가 없고요. 이제 세부 조건 1번 도형을 편집할게요. 먼저 도형 바로 여기 나타나니까 여기서 할게요. 사각형의 직사각형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클릭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크기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림 이 안에 삽입을 해야 돼요. 삽입 메뉴에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오른쪽에 대화 상자 나타났죠. 그러면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 원본에 삽입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누른 다음에 저장 위치 픽처 폴더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림 이름 그림3.jpg 이거 더블 클릭 그러면 도형 안에 그림이 나타났죠. 이제 이 그림이 너무 진한데요. 투명도 50% 지정이 있죠. 바로 오른쪽에 여기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 0%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선택 그리고 50 입력하면 되는데요. 바로 적용되죠. 만약에 이게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여기 써있는 0% 이거를 모두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 50 입력해서 엔터키 이렇게 눌러주면 오류 없이 투명도 50 이렇게 적용이 되어 나타나요. 이제 도형 효과가 있는데요.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 여기에 도형 효과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퍼센트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포인트가 나타나죠. 5포인트 이걸 선택을 해 놓으면 됩니다. 이제 2번 워드 아트 삽입해야 되는데요.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텍스트에 워드 아트 영어로 써있죠. 이걸 클릭해 주세요. 출력 형태 보면은 푸드 딜리버리 여기에 반영 글자가 보이고 있죠. 아래쪽에 보이는 것 이거밖에 없죠. 그라데이션 채우기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바로 출력 형태 보이는 영문 내용 여기다 타이핑해서 나오도록 해주세요. 영문 입력할 때 대소문자 그리고 띄어쓰기 꼭 주의해서 정확히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제 바깥쪽 테두리 다시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 글자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테두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중에 먼저 변환과 텍스트 반사 이거 할게요. 여기엔 워드 아트 스타일이 있는데 텍스트 효과 여기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변환 여기 가보세요. 그러면 글자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 여기에 있죠. 이름도 기울기 위로 지시되어 있는 변환과 동일하죠. 이걸 클릭해 주고요. 다시 텍스트 효과 이번에는 텍스트 반사 반사라는 게 있는데요. 반사 변형 여기 맨 앞에 게 근접 반사예요.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몇 포인트인지 나타나죠. 그래서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돼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에 대한 색상 지시는 없지만 답안 작성 요령에서 검정 또는 흰색 그렇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었죠. 출력 형태에도 이게 검정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색상을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제 글꼴 지정해야 되는데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이미 이렇게 3개 입력해 놨죠.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굴림 선택을 해주고요. 굵게 속성 지정하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여기서 조절하지 못하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모서리 잡고 움직이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노란색 핸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시험에선 이것까지 노란색 핸들로 모양 변형, 이거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그리고 출력 형태 봐서 변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이건 아예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뒤쪽에 그림 보고 전체적인 크기,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림 삽입만 남았죠? 삽입에 그림 눌러주세요. 이 디바이스, 그리고 지정된 로고 3.jpg 바로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과 작업이 동일하죠? 그림 서식에서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고요. 마우스 포인터 이걸로 배경색 부분 클릭. 그러면 그림이 투명해졌고요. 이제 크기 조절 이렇게 모서리 잡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동시켜서 위치도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2번 가주세요. 여기에 먼저 제목을 클릭해서 목차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6번, 여기에는 아래 입력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해서 지워버리세요. 이제 아래쪽에 1번 써있는 도형과 그 뒤에 이렇게 화살표 도형, 그리고 텍스트 상자, 이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화살표 이거부터 만들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블록 화살표 여기 첫 번째 거 이거 선택하면 되겠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정확한 크기, 위치 이렇게 맞추긴 어려울 거예요. 저는 강의하면서 동영상 강의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영상에서 크기 정확히 정답과 같게 맞춰 놓는 거고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서는 만들 때 전체적인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배치하는 시간, 그거를 따로 갖도록 하세요. 이제 왼쪽에 1번 도형 만들어야 되죠. 다시 도형 목록, 도형 서식에선 왼쪽에 있죠. 그리고 기본 도형에서 평행사변형 이거 찾아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숫자 입력해야 되니까요. 먼저 1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여기도 도형 색깔 지시는 없죠. 그래서 이거 지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지정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아무거나 색상 변경하세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도형도 같이 이제 또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선택. 그 다음에 이 두 개 도형, 여기는 도형에 선 없음 지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 누르고 같이 선택, 또는 이렇게 드래그해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이거를 지정을 꼭 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 텍스트 상자 만들어야 되는데요. 텍스트 상자는 투명해서 도형의 색깔이나 윤곽선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홈탭에서는 바로 여기 최근에 사용한 거나 아니면 기본 도형의 제일 첫 번째 거, 이게 텍스트고요. 이렇게 도형이 선택되어 있다면 도형 서식, 여기에서도 삽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한글로 텍스트 상자, 이거를 바로 클릭해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로 우선 이렇게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첫 줄의 내용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고 대충만 이렇게 아래로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설정해야 되죠. 이 세 개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홈 탭 가주세요. 이번에 지정은 굴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하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색, 여기는 흰색, 여기는 검정,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복제해야 되니까요. 다시 크기 위치 조절이 필요하다면 조절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잠깐 맞춰 놓도록 하세요.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 놔도 돼요. 그러면 점검 끝났다면 이제 모두 선택, 컨트롤 키, 쉬프트 키 이걸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로 이렇게 잡고 아래로 한번,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키는 계속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드래그, 그리고 위아래 화살표, 현재 오른쪽에 화살표 나타나죠. 그러면 같은 간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1, 2, 3, 4 그리고 옆에 있는 내용 모두 수정하세요. 내용을 모두 수정했다면 이제 세부 조건 1번을 보면은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라는 게 있죠. 그러면 출력 형태 보면은 이 글자죠. 그래서 이 글자를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혹시나 메시지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냥 모두 건너뛰기 이거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하이퍼링크 눌러주세요. 현재 문서 선택,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4를 선택, 그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세부 조건 2번 할게요. 그 다음 조건은 또 그림 삽입이죠. 삽입 메뉴 간 다음에 그림 누르고 이 디바이스,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그림 4.jpg 이거 더블 클릭. 그림이 나타나면 위에 그림 서식의 오른쪽에 가면 자르기라는 게 있죠. 위에 자르기 아이콘 클릭.
그러면 그림에 이렇게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필요한 그림만 자르기 할 수 있도록 이걸 잡고서 이렇게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 이 모서리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자르기는 그림만 제대로 나타나면 되고요. 바깥쪽 이거 클릭하면 자르기 끝났죠. 이제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왼쪽 아래 출력과 동일한 위치 맞춰 놓고요.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야 되는데 이번엔 조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긴 끝났으니까 파일 저장하고 이제 슬라이드 3번 가주세요. 그리고 제목을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3번, 4번, 5번 항상 아래 이거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선 이번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를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커서 왼쪽에 글머리 기호 동그라미 보이고 있죠. 이제 여기다 첫 줄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고 탭키 같이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고 바로 탭키 눌러주세요. 글머리 기호가 조금 작아졌고 오른쪽으로 들어왔죠. 이제 다음 내용 한 줄로 써있죠. 다시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위와 글머리 기호 동일한 위치에 있죠. 이제 두 줄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냥 두 줄 내용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한 세 줄로 이렇게 입력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줄 내용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세부 조건 1번에 1번 텍스트 작성해서 글머리 기호와 문단 설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거 설정, 그걸로 바꾸면 되는데요. 블록 설정하면 바로 위에 이렇게 나타나죠. 글머리 기호 열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거 선택. 그 다음에 문단 설정하기 위해서 홈 탭 가주세요. 글꼴 먼저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 한 단계 낮춰서 24포인트로 변경하고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단락에선 줄 간격 여기에서 1.5줄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와 F 너무 붙어있죠. 출력 형태처럼 조금 띄우고 싶다면 여기 눈금자가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에서 눈금자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눈금자에서 아래쪽에 있는 오각형 있죠. 이거를 1번 쪽으로 한 번만 드래그 이렇게 하면 간격 멀어져요. 이제 아래 두 개 문단 이거 같이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동시에 같이 설정해야 되죠. 여기도 글머리 기호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동일하게 굴림 지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역시 한 단계 줄이게 20포인트로 지정되어 있고요. 다른 거는 굵게 속성 이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줄 간격은 동일하게 1.5줄로 변경하세요. 여기도 너무 붙어 있는데요. 똑같이 위에 눈금자에서 아래쪽 오각형 살짝만 한 단계 이렇게 넓혀주면 되고요. 이 문단 전체를 왼쪽으로 이 F하고 맞춰서 정렬해서 맞춰놓고 싶다. 그러면은 눈금자에서 아래쪽 오각형 있죠? 그 아래쪽에 바로 사각형 모양 붙어 있죠. 이걸 왼쪽으로 한 번만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F하고 아래쪽에 글머리 기호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머리 기호는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나중에 1번에서 6번까지 모두 완료하고 시험시간 남아서 검토해야 된다. 그때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설정한 내용 가지고 아래쪽에 상자를 복제해서 한글 입력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선 위에 공간 조금 좁히게 이렇게 위치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너비를 조절을 해보세요. 그러면 단어 단위로 줄이 바뀌면서 줄 끝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자 높이도 조금 작게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상자 높이와 너비 조절할 때 글자 지정한 거 바뀌지 않았죠. 영문 상자에선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한글 상자일 때 이 상자의 크기를 바꾸면 저희가 지정한 거 무시하고 글자 크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 상자에서 설정할게요. 옆에 도형 서식의 텍스트 옵션 누르고요. 아래쪽에서 텍스트 상자 이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아래 자동 맞춤안함 이거 있습니다. 이걸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한글 입력 상자에서도 글자 크기, 상자 크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 테두리를 마우스로 잡고 아래로 드래그 적당하게 간격 띄워놓고요. 이제 여기다 내용 입력하는데요. 첫 줄의 내용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음식 이거 입력하려고 이렇게 입력하면 문단이 합쳐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앞에 이 두 단어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첫 줄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마지막 단어 더블 클릭해서 바로 삭제해 버리세요. 그러면 문단 합쳐지지 않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 거 모두 같이 선택. 이제 한글로 입력된 것 역시 영어 입력할 때처럼 엔터키 누르지 않고 세 줄 내용 그대로 입력하세요. 이제 여기도 상자 크기 조절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한 줄의 끝이 동일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설정할 때 영문과 다르게 단어 단위가 아닌 글자 단위로 바뀌어서 이게 제대로 맞추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위에 홈에 단락 옆에 이 모양 있죠? 이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단락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한글 입력 체계 이 탭에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거를 체크 해제하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너비 조절하면 영문처럼 단어 단위로 이렇게 줄바꿈 돼요. 그래서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놓기 쉽죠.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엔 동영상 지정해 있죠? 삽입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비디오 그리고 이 디바이스 지정되어 있는 동영상 픽처 폴더에 있는데요. 딱 하나만 있습니다. 동영상.wmv 더블 클릭. 그림처럼 문서에 삽입되면 이걸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고요. 이번엔 크기 조절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서리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하고 그리고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설정할 게 있습니다. 재생으로 가주세요. 시작 마우스 클릭 시 이거를 열어서 자동 실행으로 변경하고요. 오른쪽에 가면 반복 재생 있죠?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도 모두 완료했으니까 파일 저장하고 이제 슬라이드 4번 가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4에서도 아래 상자 사용해요. 아래 보면은 표 삽입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는 좌측의 도형 그리고 상단의 도형 그걸 제외한 게 표예요. 그러면 표의 열과 행 확인할 수 있죠. 열 보면은 3열이고요. 그리고 행도 3열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표 스타일에 테마 스타일이 있죠. 문제에서 스타일 지정이 있다면 다른 설정 말고요. 제일 먼저 스타일부터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테이블 디자인에 표 스타일 여기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6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스타일 지정한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머리끄랭 여기 체크 해제 줄무늬행도 체크 해제 이 두 개를 체크 해제해 놓아야지 색상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사용하는 버전이 달라서 색상이 다르게 보여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시험장에서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고 정답 파일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지의 색상이 어떤 건지 여러분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지시되어 있는 것만 정확히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글꼴 설정할게요. 홈 탭 가주세요. 이번엔 도둠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도둠 선택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러면 글자색 출력 형태 보면 검정색이죠. 검정으로 변경 그리고 정렬 역시 출력 형태 보면 가운데 맞춤이죠. 선택 그리고 도형과 다르게 여기는 세로 정렬도 맞춰놔야 돼요. 텍스트 맞춤 누른 다음에 중간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한 줄 바꾸기 할 때 엔터키 눌러서 바꿔도 되고요. 셀럽이 조절 이렇게 하는 걸로 너비 조절해서 줄바꿈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한 줄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그렇게만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영상 멈춰놓고 여러분이 직접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을 하면서 너비 조절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지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을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표 크기도 우선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위치 조절도 조금 필요하죠. 왜냐하면 상단에 도형 만들어질 공간, 좌측에 도형 만들어질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셀 안에 입력한 내용들이 여기는 4줄, 여기는 2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셀 높이가 이렇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출력 형태 보면은 여기는 좀 넓은 상태인데 여기는 2줄 2줄이라서 동일하게 보이는 게 낫겠죠. 여기만 이렇게 블록 설정 그리고 레이아웃 가서 행 높이를 같게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상단과 좌측 여기에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상단 도형부터 만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 가려진 도형부터 만들어줘야 되겠죠. 도형의 왼쪽 상단이 가려져서 어떤 도형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정답 파일에서 이 도형을 움직여보고 어떤 도형인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도형 목록 열어볼게요. 그러면 확인한 도형은 기본 도형에 배지라는 도형이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를 셀 너비에 맞춰 놓으세요. 여기도 이미의 색상은 변경이죠. 색상 이름 없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이제 앞쪽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이 도형은 왼쪽과 오른쪽 이 두 개 도형 같은 도형인데 옆으로 늘리면 많이 다른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크기 늘리지 않은 도형, 이 상태에서 모양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도형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눈물방울. 이 도형을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도형은 뒤에 있는 도형보다는 조금 옅은 색이죠. 그래서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상을 제가 이거를 선택했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옅은 거 아니면은 다른 거 옅은 색 지정해도 돼요. 그리고 글꼴 설정해야 되죠. 두 개 이렇게 같이 드래그해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이렇게 글자 나타나는 이것만 선택해도 돼요. 홈 탭 가주세요. 이번엔 글꼴 도둠이죠. 그리고 글자 크기 동일하게 18포인트고요. 글자 색, 도형은 보통 글자 색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하려면 먼저 검정으로 바꿔야 되죠. 열어서 할 필요 없고요. 검정 보이니까 바로 여기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정렬,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은 보통 중간 되어 있으니까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용 입력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수정할 거니까 나중에 입력할게요. 두 개 도형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해 놓고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오른쪽 이동, 그래서 왼쪽 맞춰 놓고 크기를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또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크기는 이번엔 표 끝에 여기에 맞춰 놓으세요. 이제 내용을 수정하세요. 이제 입력했다면 왼쪽에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걸 만들 때 이 글꼴 설정하는 거 귀찮다면 이거를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한 다음에 도형 서식에 도형 편집, 여기서 모양을 지정되어 있는 모양 찾아서 변경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글자 금방 바꾸니까 새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같은 모양 찾아야 되죠. 순서도에서 모양 찾아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변형을 하든 새로 만들든 시간은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 하나만 선택해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도형에는 2번 좌측 도형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먼저 선택, 아래로 가면은 종류 선형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이거 열어서 선형 아래쪽을 선택하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색상이 위에는 진한색, 점점 흐려져서 아래는 하얀색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변경해야 돼요. 오른쪽에 그라데이션 중지점, 여러분 작성한 파일에서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 이것만 나타나 있다면 따로 변경할 필요 없어요. 저는 안쪽에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거나 옆에 그라데이션 중지점 제거 이걸 해서 없애야 돼요. 그리고 색상 제일 왼쪽에 이게 상단인데요. 여기가 진한색, 오른쪽이 옅은색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변경할 필요 없어요. 저는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변경할게요. 제일 왼쪽에 중지점 선택한 다음에 색 열어서 진한색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의 것, 이거는 아래쪽이죠. 그래서 이 중지점 선택하고 다시 색 해서 여기는 흰색 지정할게요. 그러면 출력처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오른쪽의 색깔 어느 정도 진한색 해야 되냐, 그거는 따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진한색에서 옅은색 이걸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보이면 돼요. 그러면 여기 글꼴 설정 안 했으면 해야 되겠죠. 홈에서 여기도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먼저 복제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아래로 복제, 다시 한번 크기 조절에 맞춰 놓는데요. 여기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면 Alt 키 누르고 움직이면 세세하게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표 아래쪽에 크기 맞춰 놓으세요. 이제 이 세 개 도형 내용 수정하세요. 그러면 여기 완료되었죠. 파일 저장을 다시 해주고요. 슬라이드 5번 가서 제목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아래 입력 상자에서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혼합 이걸 선택하세요. 계열 이름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계열 3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세요.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를 보면은 계열 1과 계열 2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프 아래쪽에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정보량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막대 그래프 색깔과 같은 게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열 1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줄에 있는 것, 점유율 써 있죠. 이거는 출력 형태에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열 2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이렇게 세부 조건 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부 조건의 데이터 서식을 보면은 계열 2 점유율 이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2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걸로 변경, 그리고 보조축 지정 이것도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조축을 체크 이렇게 해주고 계열 1은 묶은 세로막대형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아래쪽에 보이는 차트는 출력 형태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고 있죠. 이제 이 내용을 입력하면 변경될 거예요. 계열 3을 저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D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 눌러버리세요. 이제 계열 1, 계열 2 내용을 입력을 먼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A열에 보면은 항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표를 보면은 그래프 아래에 열 단위로 배달의 민족에서 위메프 이것까지 5개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항목 1에서 항목 5까지 A2에서 A6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여기에다 그 내용을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마지막에서 엔터키 이렇게 누르면 이런 메시지, 이 내용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확인을 눌러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열 이것과 항목,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과 행과 열 바꿔서 입력한 거죠. 그러면 정보량의 데이터, 그 다음 점유율의 데이터 여러분 입력할 수 있겠죠. 입력할 때 천단위 구분기호 정보량에 나와 있죠. 그 콤마는 입력할 필요 없고요. 점유율 데이터에 보이는 소수점 이거는 꼭 같이 입력을 해 놔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소수점 아래에 있는 거는 이 데이터만이죠. 먼저 여기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숫자 1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서식 나타났죠? 범주에서 숫자 선택하고요. 천단위 구분기호는 여기 필요 없고요. 소수점 자릿수 2개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정보량 데이터 여기 선택, 그 다음 다시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고요. 이번엔 범주에서 숫자 선택하고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이것만 체크해서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가로축, 세로축, 그리고 그래프 모양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입력 틀린 거 없이 모두 완료했다면 닫도록 하세요. 만약에 나중에 검토할 때 틀린 거 확인했다 그러면은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편집 위에 아이콘 이거 클릭하면 다시 열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이거 다시 이렇게 조절해 놓고요. 설명하도록 할게요. 세부 조건 여러가지 있는데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차트 종류, 그 뒤에 글꼴과 외곽선 있죠. 현재 차트 영역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바깥쪽 선택해서 차트 선택 없애면 테두리가 없어요. 외곽선이 없어요. 그래서 차트 영역 다시 선택, 그리고 서식 먼저 가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여기서 검정만 지정하면 외곽선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홈탭 가주세요. 글꼴 먼저 전체 지정할게요. 도둠 먼저 지정하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깔 짙은 회색이죠.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 보면은 차트 제목 나오죠. 먼저 차트 제목 클릭, 그리고 그 안에 내용 드래그해서 선택,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 제목 있죠?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는 또 이거 테두리 선택하세요. 그러면 홈탭에서 글꼴 먼저 수정해야 되죠. 먼저 굴림으로 바꾸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있죠?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선 색깔 흰색 지정, 그리고 테두리는 검정만 지정하면 나타나죠. 도형 효과 열어준 다음에 그림자 지정 있죠? 그림자에서 바깥쪽, 여기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오프셋 아래쪽 나타나는 거, 그림자 오른쪽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 있죠? 다시 차트 영역 클릭해 선택, 그리고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채우기 표준색에 있습니다. 노랑 선택, 그리고 그림 영역이라고 마우스 올리면 나타나는 곳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이번엔 흰색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다른 설정하기 전에 오른쪽에 차트 요소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세요. 출력과 동일하게 차트 모양 만들게요. 아래쪽에 정보량 점유율, 이거 범례인데요. 필요 없죠. 범례는 체크 해제. 그림 영역 안쪽에 가로선, 이거는 눈금선, 이것도 필요 없죠. 눈금선 체크 해제. 그리고 그래프 아래에 데이터 표 나타나야 되죠. 데이터 테이블 체크 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닫도록 하세요. 그 다음 조건 데이터 서식 이미 완료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값 표시 있죠. 보면은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위메프의 정보량 계열만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메프의 정보량, 그러면 막대 그래프의 데이터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 선택하는데 선택 어렵다면 막대 그래프 먼저 다른 거 선택. 그리고 화면을 조금 키우면 이 막대 그래프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 화면을 이렇게 키우세요.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그대로 해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여기에만 위메프의 정보량 데이터 2142 이게 나타납니다. 화면은 다시 작게 조절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맞게 이 축의 숫자가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왼쪽은 보면은 최소값 0이고요. 2만 단위씩 변경되고 최대값 18만. 여기는 변경할 필요 없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 변경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걸 하기 전에 그림 영역 잠깐 봐주세요. 위에는 테두리 없어도 되는데 왼쪽, 오른쪽, 아래는 테두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숫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오른쪽의 숫자도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 그리고 아래쪽에 글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그러면 위만 빼고 테두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숫자 확인을 해보세요. 출력 형태 보면 소수점이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최소값 0에서 20씩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클릭하면 오른쪽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바깥쪽 이렇게 차트 선택 없애고 다시 한번 차트를 이 숫자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나타나죠. 그러면 먼저 단위부터 변경할게요. 기본 단위 10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워버리고 2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0에서 20, 40, 60, 최대값 80. 그러면 최대값 바꿀 필요 없고요. 이제 소수점 이것만 안 나오게 하면 되죠. 아래에 보면은 표시 형식 있어요. 연 다음에 숫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수 자릿수 2 되어 있죠. 이거를 0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 눈금선 이게 작게 보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눈금 이거 연 다음에 주눈금 이게 바깥쪽 이걸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제 도형 삽입 이것만 하면 되죠.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모양을 찾아보면 여기 블록 화살표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위에 글자 비교하고 옆에 비교해서 크기 맞춰 놓을 수 있죠. 그리고 노란색 핸들 이걸로도 조절해서 모양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일 지정이 있으면 스타일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도형 서식의 도형 스타일 위에 목록 열어주고요.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가장 많이 출제되죠.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따로 지정되어 있죠. 먼저 도둠 지정하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우세요. 그리고 글자 색 검정으로 바꾸고요. 단락에선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고 텍스트 맞춤 여기도 중간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 끝났으면 이제 다시 넘어가기 전에 검토란화에 보면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여기를 수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표식 이 꺾인 부분 동그라미 아무거나 하나 선택.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세요. 데이터 계열 서식 나오는데요. 여기서 표식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열 옵션에 채우기 및 선 누르세요. 여기에 표식이 있죠. 클릭한 다음에 표식 옵션 여세요. 그 다음에 기본 제공으로 바꾸고 형식은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이 모양 선택. 그리고 크기가 너무 작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크기를 10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의 너비 현재는 조금 작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도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너비 조절하고 싶다면 제가 아까 3번 슬라이드 이 작업할 때 위에 눈금 나중에 검토할 때 수정해라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의 너비 이것도 수정하고 싶다면
나중에 검토할 때 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차트 바깥쪽 클릭한 다음에 다시 차트에 막대 그래프 5개 다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간격 너비 나와요. 퍼센트가 현재 219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시험지에서 이 밑에 글자하고 막대 그래프 너비, 이걸 비교해보면 조금 더 넓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간격 너비라는 거는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아니고요. 막대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사이, 이 하얀색 부분, 이 너비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 퍼센트가 커진다면 당연히 막대 그래프는 좁아지겠죠. 이 퍼센트가 좁게 입력되어 있다면 막대 그래프는 그만큼 너비가 커지겠죠. 그래서 간격 너비, 여기를 150 정도로 입력해서 엔터키, 이렇게 키워 놓으면 막대 그래프가 시험장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게 넓이가 커질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 문제지 모두 완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검토할 때 생각난다면 그때 수정하세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 6번 가서 다시 제목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거 선택해서 지우세요. 그리고 이제 도형들 모두 만들어야 되는데요. 세부 조건에 보면은 일반 도형하고 스마트 아트, 이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는 항상 2개를 만들게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제일 위에 도형 아래쪽에 고객 개인 배달 이 써있는 도형이고요. 이게 첫 번째 것.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화살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고객 그리고 주문 중개업체 이거 써있는 도형이요. 이 도형이 두 번째 스마트 아트예요. 그래서 도형을 먼저 만들든 스마트 아트를 만들든 순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출력과 동일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뒤에 있는 도형, 이 커다란 것부터 만들 텐데요. 먼저 도형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도형을 찾아보면 비슷한 거 여기 기본 도형이 있습니다. 정육면체 도형이죠. 먼저 클릭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노란색 핸들이 여기 하나 보여요. 이걸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만들어진 게 보면은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만들어진 도형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거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험지에선 흑백이라 옅은 회색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 진한 색이니까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 아무거나 하나 선택할게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먼저 만들어도 되고요. 왼쪽에서부터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복제하면 되겠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건 회전 필요하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해놓고 위치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색상은 회색이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같은 색 그냥 놓아도 돼요. 따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고 해당 도형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육각형 도형 마우스로 선택해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우선 크기는 대충 맞춰놔야 되니까요.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글꼴과 전체적인 설정 조금 이따 할게요.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첫 번째 스마트 아트 나타나죠? 그럼 삽입을 위해서 삽입 메뉴 가서 0으로 써있죠?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찾아보면 프로세스형에서 이 모양을 찾을 수 있죠.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네모 도형 3개만 있으면 되죠. 각각 클릭해 입력을 하세요. 음식점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 엔터키 눌러서 연락 이렇게 입력하면 위에 간격, 줄 간격이 너무 넓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선 그냥 엔터키 눌러서 입력하지 말고요. 음식점 입력하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이렇게 하면 줄 간격이 좁게 돼요. 스마트 아트에서만 쉬프트 엔터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연락 입력하세요. 옆에 개인 배달 이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입력해 놓고요.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여기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열어서 보면은 3차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3차원의 벽돌 5번째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기울어져 나타나죠. 출력과 비슷하게 되었죠. 우선 크기 위치 비슷하게 맞춰 놓고요. 여기 색상은 동일한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뒤에 화살표가 더 잘 보이게 색 변경해서 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다른 거 선택을 해줘도 돼요. 저는 이걸로 먼저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자가 현재 작게 보이는데요. 이제 홈탭에서 글꼴 설정해야 되죠.
동일한 글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형에 동일한 글꼴 지정되어 있어요. 굴림의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글자색은 흰색이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도형들은 같이 선택해서 동일하게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하트는 각각 이렇게 하나씩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아래쪽에 배달앱 통한 음식 배달, 이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고 별 및 현수막,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여기 있습니다. 위로 기울어짐이죠. 이 도형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노란색 핸들이 있죠. 출력 형태처럼 모양 맞추려면 이 노란색 핸들을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서 맞춰 놔야 돼요. 그래야지 글자 쓸 공간이 충분해지겠죠. 이제 여기다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는 도형 먼저 만들어도 되는데 안쪽에 두 번째 스마트 하트 만들어 놓고 왼쪽 오른쪽 도형 만드는 게 배치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다시 삽입 스마트 하트 들어가세요. 이번엔 화살표 보니까 주기형 여기서 찾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주기형 선택해서 여기서 찾아볼게요. 보면은 여기 있네요. 연속 주기형 선택 확인을 눌러주세요. 각각 내용들 입력하면 되는데요. 총 5개니까요. 하나 선택해서 없애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면 이렇게 4개 나타나죠? 이제 각각 클릭해서 내용 입력하는데요. 두 줄로 된 거는 Shift 엔터 키 사용해서 두 줄로 입력하세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고요. 우선 위치는 제대로 비슷하게만 맞춰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바꿔야 되죠. 두 번째 지정된 거는 3차원의 경사예요. 마우스 올려보면 두 번째 거죠.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시험지를 보면은 이 네모난 도형들의 색깔이 회색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러면 실제 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 변경해서 바꿀게요. 여기 어느 걸 선택하든 색깔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거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여기도 홈에서 다른 도형과 동일하게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글자색도 바꿔야 되죠. 색깔 검정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크기 조절 조금 더 필요하고 가운데 맞춤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글자가 이 도형 안에 모두 나타나겠죠. 그러면 저처럼 이 정도 크기로 맞춰 놓으세요. 글자가 모두 도형 안에 보이죠? 이제 왼쪽에 배달, 오른쪽에 주문 같은 도형이죠. 어떤 걸 먼저 만들지 도형 목록 볼게요. 보면은 순서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죠. 이건데요. 이걸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 해보면 이 도형이죠. 배달 먼저 만들면 되겠네요. 만들고 대충 배치해 놓고요. 글자 입력했다면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회전해야 되죠. 도형 서식에 회전, 좌우 대칭.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하고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모두 도형 선택해서 설정해도 되는데요. 오른쪽에까지 같이 하고 그냥 한꺼번에 글꼴과 각각의 색깔 그렇게 변경하도록 할게요. 시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면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한 번에 하는 게 편하겠죠. 이제 오른쪽 상단에 먼저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것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도형 목록 열고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거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모양 변경 위해서 노란색 핸들 이거 설명하지 않는 거는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도형이에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확인을 해서 변경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도형은 먼저 테두리 설정은 따로 하도록 할게요.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로 가서 파선으로 변경하고요. 파선은 선이 너무 얇게 있으면 안 돼요. 출력 형태에도 두꺼워 보이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 가서 두께를 2와 4분의 1포인트 이렇게 두껍게 만들게요. 그리고 이 앞에 도형들을 만들어야 돼서 색상 같은 거로 해놓고 만들면 도형을 배치할 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도형 채우기에서 이 도형만 조금 옅은 색 이걸로 하나 선택을 해 놓을게요. 이제 위쪽에 인기 배달음식 이 도형 만들기 위해서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에서 오각형 도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번에도 내용 입력해 놓고요. 이번에도 짜장면 이 도형부터 만들고 배치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기본 도형에 여기에 해 모양 있죠?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도 노란색 핸들이 있죠.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크기 키울 수 있어요. 글자 입력하기 위해서 조금만 키워 놓을게요. 그러면 짜장면 이렇게 입력해 놓고요. 이제 치킨과 피자 이 도형 어느 게 먼저 만들어야 되는지 다시 도형 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기본 도형에 여기에 직각 삼각형 이게 있는데요. 모양을 보면은 피자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마우스로 먼저 클릭해서 오른쪽에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피자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세로로 입력돼요. 그러면 크기와 배치 대충 맞았다 싶으면 컨트롤과 시프트 키 누르고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 복제.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좌우 대칭해야 되겠죠.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나트륨 주의보 이 도형 만들어야 되죠. 다시 목록을 열어주고요. 꼭지점을 확인해 보면 8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 및 현수막에서 8 써있는 이 도형 찾아서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두 줄로 이렇게 입력하는데요. 첫 줄에서 Shift 엔터키 이거 필요 없고요. 그냥 나트륨 입력하고 엔터키 다음 줄 주의보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도형에서는 스마트 아트처럼 Shift 엔터키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바나나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이 도형은 목록 확인해보면 같은 모양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블록 화살표 여기에 있는 도형 중에 변형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바나나 써있는 네모 모양에서 상하 좌우로 삐져나온 게 있죠. 그 도형을 찾아보면 여기 제일 밑에 이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요. 마우스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노란색 핸들이 많이 보이죠? 이걸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 출력과 비슷하게 바뀌죠? 이거를 이렇게 조절하면 또 모양 바뀌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이거 움직이면 또 바뀌죠? 위쪽에 있는 것도 이거 움직이면 바뀌고요. 그래서 출력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잘 맞추기 어렵다면 제가 만든 거 노란색 핸들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옆에 권장 섭취 이 도형 만들게요. 먼저 도형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은 별 및 현수막 여기에 도형 있습니다. 물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글자를 이제 안에 입력하고요. 위에 회전 핸들 잡고 움직이는데요. 몇 도 기울어지라고 조건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면 돼요. 위치도 비슷하게 맞춰 놓고요. 이제 왼쪽에 토마토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순서도에 가면은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지연이라는 도형 선택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좌우 대칭 필요하죠. 회전해서 좌우 대칭 그리고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아래쪽에 키위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아래쪽에 별 및 현수막 여기에서 꼭지점 튀어나온 거 확인해 보면 7개일 거예요. 그래서 8 왼쪽에 꼭지점 7개 이 도형 찾아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키위라고 역시 한 줄로 입력하고요. 그리고 위치 크기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옆에 아보카도 도형 나타나죠? 우리가 슬라이드 6 만들 때 항상 스마트 아트 2개 나타나는 것처럼 도형을 상하 대칭해 가지고 그 안에다 직접 글자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 도형이 하나 꼭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없었죠? 그러면 이 도형인데요. 아보카도 도형은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 문서 이 도형 찾아 선택 그리고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 해 놓고요. 상하 대칭을 회전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글자 이렇게 입력하면 거꾸로 글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하지 못해요. 우선 크기 위치를 배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투명한 텍스트 상자 여기다 만들어서 입력하면 되죠.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이거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너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 안에 아보카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정렬하지 않고 이걸 맞춰도 되는데요. 도형 안에 글자 입력한 것처럼 보이게 위치 맞추는 게 쉬울 거예요. 선택 여기 없애고 보면은 글자 직접 입력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시험에선 이렇게 해도 절대 감점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글자 모두 도형을 수정해야 되죠. 모든 도형 다 선택을 해 놓으세요.
스마트 아트 같이 선택해도 도형과 함께 설정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홈탭에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의 글자색 검정, 그리고 글자색 흰색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나트륨 주의보, 이거죠. 이 도형만 다시 선택해서 글자색 흰색 이렇게 변경해 놓고요. 이제 색깔 바꿔야 되는 건 각각 도형 선택해서 도형 서식,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각각 지정을 해서 변경해야 되죠.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춰 놓고 도형 색상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선 연결하는 게 있죠. 화살표로 모양 나타나 있는데요. 선 만든 다음에 나중에 화살표 스타일 바꿀 필요 없고요. 아예 처음부터 화살표 있는 거로 만들게요. 도형 목록에 보면은 선 종류, 여기에서 세 번째 거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에는 꺾인 양쪽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직선이 아닌 꺾여야 되니까 이 다섯 번째 것,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위쪽에 연결하는 이 도형에서 왼쪽에 연결점 나타났죠? 마우스 먼저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나트륨 주의보, 이 왼쪽에 연결점 여기다가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럼 이제 이 노란색 핸들 이걸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설정하지 않고요. 바로 도형 윤곽선, 여기에서 먼저 두께를 조금 두껍게 2와 4분의 1포인트 바꿀게요. 색깔도 잘 보이게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화살표 스타일은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크기 위치 바꿀 거 있는지 한번 쭉 봐주세요.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서 더 이상 바꿀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룹화해야 돼요. 왼쪽의 도형들 모두 큰 도형까지 다시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가 글자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I자 모양으로 나타나면 그룹화 못해요. 바깥쪽에 화살표 모양으로 보일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그룹화 메뉴에서 그룹 눌러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쭉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 다시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메뉴에서 그룹. 이제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이제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주세요. 세부 조건의 1번, 여기에 보면은 그룹화 후에 애니메이션 효과 이거 있죠. 닦아내기 선택. 그리고 괄호 안에 왼쪽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효과 옵션이에요. 여기에서 왼쪽에서 선택. 그럼 모양 이렇게 나타나고요. 순서 1번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여기는 회전이죠. 그냥 회전만 선택해주면 이렇게 바뀌고요. 효과 옵션 없어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순서 1번, 2번 이렇게 나타나면 슬라이드 6도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수정할 부분 있는지 눈금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슬라이드 5에서 이 막대 그래프 너비 같은 거 이런 거 수정할 거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글자 틀린 거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모두 완료했다면 시험장에서는 파일 최종 저장하고요.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게 전송. 그리고 퇴실 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이 파일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 그리고 퇴실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